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2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디지털을 통한 SNS는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깝게 만들어주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 두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없고 각자의 핸드폰을 만지기 바쁘다. 문명의 이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관계는 아날로그다. 직접 만나서 부대끼며 이야기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관계가 깊어진다. SNS상에서 소통을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도 직접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면 삶이 얼마나 팍팍할까. 방금 읽어드린 구절은 김달국이 지은 어른이 되는 시간에 나오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디지털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꽃피울 수 없습니다. 디지털적인 접속은 많지만 아날로그적인 접촉이 작아진다면 아마도 반쪽짜리 소통일 것입니다. 비록 인터넷을 통해 멀리 있는 알래스카 사람과 소통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어머니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모순된 소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빠르고 수려한 디지털 세상이 오더라도 달빛 아래에서 흥얼거리는 귀뚜라미의 노래는 아날로그입니다. 달팽이가 풀잎을 기어가는 속도도 아날로그고 사람의 눈빛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영원한 아날로그이겠지요. 따라서 비록 일은 디지털로 해야 빠르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아날로그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라디오는 디지털에 속하는 영역일까요? 아니면 아날로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 88.7MHz 단원 FM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온기를 나누는 아날로그적 만남을 지향하는 방송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김종서가 부릅니다. 대답 없는 너. 멈춰진 하얀 손 싸늘히 식어가는 눈빛 작은 그 무엇도 해줄 수가 없었던 날 비라도 내리길 바랬지 며칠이 갔는지 몰랐어 그저 숨 쉬는 게 허무한 듯 느껴질 뿐 가슴에 안겨서 아픈
김정서가 불렀습니다. 대답 없는 너. 자연 그대로의 모습의 약초들을 허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허브 중에 특히 피부 미용에 좋다는 허브들을 모아서 미용에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아로마라고 부른다고 하지요. 즉 아로마는 일정 종류의 식물이나 허브가 아닌 가공된 형태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본래 의미는 향기, 방향을 의미하지만 아로마 추출 과정에서 피부에 좋은 허브들을 골라가지고 입욕제나 혹은 피부 관리제로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확대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로마로 사람들을 만나서 코칭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하연입니다. 네, 우리 양하연 선생님. 네. 혹시 이 방송을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청취자분이라면 우리 양하연 선생님의 이름이 이렇게 귀에 낯설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여기 정예실 본부장님이 진행하시는 뭐였죠? 제목이 안산 이주의 안산에도 한번 이제 네. 게스트로 출연하셔서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셨죠? 그때는 감정 코칭에, 코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코칭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네. 오늘은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 그다음에 또 여기 모스트라고 하는 극단에 네. 예, 그래서 두 번 지금 현재 이 FM을 통해서 낭독극을 네, 올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번 주였나요? 그 낭독극을 했었던 쥐덫이라고 하는 네. 곡을 가지고 그 연극을 안산 예술의 전당에서 연극을 올리기도 하셨던 한마디로 다재다능하신 선생님이신데 플러스 이제 네. 여러분들은 이제 증명이 안 되지만 미모도 뛰어나신 아, 대신 절대로 증명이 안 된다는 사실 라디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오늘은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을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좀 모셔서 아로마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선생님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했는데 네. 그럼 아로마가 도대체 뭔지 아로마 테라피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요새 한참 요거가 네. 이것저것에서 관심 갖고 보면은 여러 군데 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것처럼 이렇게 떨리네요, 갑자기. 네, 아로마 테라피스트 겸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양하연이라고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 하면은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뭐 간판에도 많이 이렇게 좀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자주 보이는 그런 건데 이제 아로마 하면 저희 뭐 쓰는 화장품이나 뭐 샴푸 이런 데도 뒤에 성분들을 좀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쉽게 보실 거예요. 거기도 아로마라고 적혀 있나요? 아로마라고 적혀 있진 않지만 아로마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그런 이제 식물에서 추출된 그런 이제 아로마의 어떤 이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센셜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서 오일의 향을 맡으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활력을 느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건 주로 후각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후각으로 강력한 생리적, 정신적, 또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신체 기관으로 에센셜 오일을 후각신경을 통해서 대뇌 변연계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곳을 직접 연결해서 냄새 수용체를 빠르게 흡수하는데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감정을 이렇게 감정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향을 맡아 네. 그럼 그 향기가 우리 뇌에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곳을 자극을 네. 하게 되고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변연계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들이 네, 맞아요. 사람의 감정을 다스려주는 네. 그런 효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역시 정리를 탁월하게 잘해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네. 이때의 그 향기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색깔이 있듯이. 네. 그럼 이때의 향기 자체에 이름을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추출물의 그 식물 성분의 이름을 붙이는 건가요? 네, 식물의 성분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저희 많이 알고 계시는 라벤더. 음. 뭐 라벤더는 진정의 효과, 어머니의 오일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수면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라벤더 하면 뭐 이게 웬만한 분들 다 아시잖아요. 되게 많이는 흔하게 알고 들어봤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효능에 대해서는 라벤더가 어떤 건지는 들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효능이라던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오일은 아로마 오일은 그것에 이제 어떤 추출 방법에 따라서 그 식물을 추출해서 그 오일을 그 효능에 맞게 그 필요에 의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라벤더라고 하는 것이 꽃 이름인 거죠, 식물 이름. 네, 맞아요. 그래서 라벤더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라벤더 향이라고 네. 하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하나의 허브에서 하나의 향만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추출법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요. 네. 어떤 추출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라벤더 향이 뭐 전혀 다른 향으로 발향이 되지는 않고 식물에서 추출했을 때의 고유의 이제 그 방법이 뭐 냉각이라던가 뭐 수증기라던가 그 최대한으로 많이 효과적으로 그 해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보존을 하면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네. 장미는 또 장미에 대한 추출법이 다르고. 그건 로즈향이라고 하나요? 네, 장미는? 네, 로즈향. 그리고 라벤더는 라벤더대로. 그리고 진저, 뭐 시나몬 이런 것들에 대한 추출법, 뿌리 식물에서 또 추출하는 그런 오일의 또 방법이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카페 가서 예를 들어서 캐모마일을 허브차를 마셨다. 네. 그럼 캐모마일 향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있나요? 캐모마일, 뭐 점원 캐모마일, 뭐 노만 캐모마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 어떤 꽃을 또 국화꽃도 굉장히 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추출법과 또 어떤 식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불려져요. 그럼 저는 그냥 캐모마일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아로마로 나오는 거고. 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아로마가 되는 건 아니죠? 네, 모든 게 다 되지는 않고 이로운 식물만. 이런 네. 식으로만. 그리고 가장 이제 효능적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 아로마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 성경에 보면은 유황이나 미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네. 예. 미르라고 얘기를 네, 미르, 하거든요. 예. 아로마에서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유황이랑 예. 모략으로 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로마 오일에서는 프랑킨센스, 미르 이렇게 이제 불려져요. 그렇게 해서 그 재생에 피부 재생에 굉장히 좋고 뭐 어떤 방부의 효과도 있고 그런 거는 거의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사용되는 그런 오일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것을 선물로 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나누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시대 그 지역의 민간요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죠. 그러면 도대체 개념이 향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향이 글쎄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한 100여 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추출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뭐 영국에서 이렇게 각 지에서 그 기후와 어떤 땅의 토양에 따라서 그 효과적으로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다르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국산이 무조건 약초가 다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중국산이 어떤 거는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에 초점을 잊어버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제목이 횡설수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심하고 나왔어요. 네. 사실 좀 정리가 안 돼도 타이틀에서 주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이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횡설수설의 정체성을 확실히 살려주셔서. 제가 갑자기 얘기하다 네. 보니까 질문에 초점을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100여 가지가 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허브차를 마시더라도 네. 누구한테는 캐모마일이 좋고 누구한테는 네. 어떤 게 좋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향이 100몇 가지가 좋다고 해서 사람한테 다 맞는 건 아닐 것 같다는 그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맞는 체질인 건지 아니면 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안감을 느낄 때는 불안감을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네. 이런 게 좋아. 잠이 안 올 때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어떤 증상별로 접근을 하는 건지 사람의 네. 체질별로 접근을 하는 네. 건지 어떻게 접근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포커스
밸런스를 좀 맞춘 게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후각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뇌 변형계는 감정적인 뇌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향을 맡으면서 그게 뇌에 전달돼서 뇌에서 이제 호르몬의 어떤 신경 물질이 전달돼서 나한테 필요한 부분에서 그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을 내가 로즈 향을 맡았다고 해서 이거 너무 좋아. 너도 맡아봐. 넌 너무 싫어. 이런 분들이 그러겠죠. 계세요. 로즈 향 하나로 로즈는 심장의 오일이거든요. 심장에 어떤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럼 오일이에요. 이게 꽃말이 있듯이 이것도 네, 좀 맞아요. 용어가 있나 보죠. 네. 로즈 오일은 심장의 오일. 그래서 거의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오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즈는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그쵸.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오일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근데 로즈 향이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로즈 향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난 너무 좋은데 왜 너는 안 좋아? 알고 보니까 뭔가 상처, 뭔가 트라우마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는 분들은 로즈향을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로즈향이 이렇게 싫을까에 대해서 또 코칭적인 요법으로 어떤 기법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상처나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감정의 어떤 수면 아래에서 외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걸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를 하다 보면 제가 보다 보면 네. 어디에 붙어 있냐면 네. 다이어트, 네. 이게 뭐 체형 관리해 드립니다. 네. 뭐 육주 보장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지금 네. 방금 얘기하신 게 네. 로즈가 상처다. 네. 두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네. 하나는 그게 과연 로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은 거를 불러일으키는 트라우마를 네. 불러일으키는 네. 것 때문에 된다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건지. 그다음 두 번째 지금처럼 그렇게 타면은 그거는 향을 맡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테 권유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진정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사람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알고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내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담이나 코칭 쪽까지 좀 네. 넘어가는 쪽인데 네. 이 아로마 테라피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코칭이나 심리나 이런 쪽을 다 다뤄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길가에서 봤듯이 다이어트용으로서만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이런 아로마 네. 테라피를 네. 다뤄주는지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드네요. 아로마 테라피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체의 피부에 어떤 그런 부분에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근데 저는 물론 아로마 테라피가 뭐 나는 감정 쪽만 할 거야, 이제 뭐 신체의 어떤 그런 부분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특화되는 것 같아요. 아로마를 사용해서 피부에도 뭐 어떤 신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을 활용하지만 저는 기존의 감정 코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감정 코칭만 하는 거는 조금 뭔가 좀 뭔가 아쉬움이 있다. 어떤 도구를 좀 사용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이거를 발휘할 수 있을까? 또 감정 코칭은 계속 사람과 사람이 유대 관계를 가지고 이어져야 되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셀프 케어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조금 더 효율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찾아낸 게 아로마 도구로서 찾아낸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정적인 거에 조금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식물마다 어떤 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일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로즈는 어떤 감정적인 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연결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전문적으로 갖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이제 테라피라고 들어가면은 이게 네. 치유라고 하는 개념이 네.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전문적인 영역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선생님이 코칭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하나의 도구적인 측면에 집중했던 게 향이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에 집중하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미술에 집중 또는 원예에 집중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도구의 성격으로 네. 가지고 오셨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야기를 좀 쭉 하다가 보니까 잠깐 좀 우리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래 하나 좀 듣고 넘어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박정호가 부릅니다. 당신만은 못해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낼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예, 박정호가 불렀습니다. 당신만은 못해요. 자, 아까 하던 얘기 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테라피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잠깐 끊었는데요. 이게 치료는 아니고 치유. 치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어떤 한 도구를 통해서 개선됐다라고 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불면증이 있어서 이걸 향을 맡았더니 이렇게 잠이 잘 오게 됐어. 네. 이런 걸까지 치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 치유라는 단어를 용어를 쓴다라는 자체가 되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치유라는 단어를 사실 아로마 테라피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 우리 어차피 테라피도 치유의 일원인데 치유라는 단어를 되게 거북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치유라는 단어는 좀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그냥 호전됐다, 좋아졌다. 이거 사용해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개선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회해서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그냥 평범하게 들으니까 아로마 테라피, 네. 뭐 원예 테라피, 네. 비블리오 테라피 이런 말을 흔히 쓰다 보니까 무심히 넘어오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네. 좀 그 부분이 네. 네. 자 그렇다면 아로마 테라피를 또 아니 어느 또 광고를 봤더니 네. 이게 5주 수업하고 네. 무슨 자격증을 부여한다. 네. 어차피 이게 이제 민간 자격증일 테지만 네. 5주 한 2시간씩 공부하고 받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게 쉽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네. 남발이라는 얘기인지 좀 감이 안 돼요. 네, 그것도 좀 민감한 질문이시긴 한데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특성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로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적용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좀 임상이 필요했고 제 나름대로의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이게 대체의학이라는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의학이라는 건 그럼 뭘까? 라는 이제는 궁금증, 뭐 호기심 이런 게 있어서 사실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대체의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과정을 하면서 대체의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게 됐고 대체의학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아로마를 선택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로마가 국제 자격증도 있고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민간 자격증에 국제 자격증도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 자격증들을 또 공부하고 5주에 끝나는 것도 있고 뭐 8주에 끝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지금 여러 번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5주에 끝났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마스터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렇잖아요. 운전면허 시간을 다 이수했다고 해서 운전에 대해서 완전 베테랑 그 시간을 이수했다고 해서 모든 차종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다시피 이런 자격증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좀 자질을 갖췄다라는 수준인 거지 5주 했어도 많은 본인한테 일단은 많이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게 또 되게 예민해요. 사람마다 이제 약을 복용할 때도 그 사람의 체중이나 체질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병원에서 또 진단해 주시고 그런 것처럼 이 아로마도 몸의 신체에 사람한테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용량이라던가 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오일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셔야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다 좋은 게 모든 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상극이 될 수도 네,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단순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즈라고 하는 것은 뭐 심장, 뭐 네. 라벤더는 네. 뭐 네. 이런 것들의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네. 너 그런 증상인 것 같으니까 이거 네. 한번 해봐. 네. 근데 했을 때 그 사람의 체질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맞는 용량, 적정 용량도 있을 것이고 네. 결국 이런 것들은 수많은 임상의 경험들이 쌓인 네. 상태에서 접근이 네.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래서 아로마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로마 오일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크게 몸에 해롭게 되진 않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누구나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함량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에게 이제 어차피 쓰는 거 조금 더 좋은 효능을 제가 느끼게 되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많은 임상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조금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비염에 좋다라고 해서 비염에 좋은 어떤, 요즘은 비염 좀 흔하잖아요, 호흡기 질환이. 이 오일이 좋대. 그리고 막 브랜딩을 해줘요. 이게 단일 오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좋다, 어떤 증상에 대해서 좀 좋다라는 오일들을 몇 개 이제 섞어서 하는 거 브랜딩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염에도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잖아요. 콧물이 흐르는 증상이 있다던가 막히는 증상이 있다던가. 근데 무조건 비염에 좋다고 해서 그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분이 막히는 뭐 비염인지 아니면 흐르는 비염인지 이제 그런 증상들. 그리고 비염도 어쨌든 이 아토피 질환이에요. 알레르기성 질환이라서, 그러면 알레르기라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장이 건강해야 된대. 그러면 장이라는 부분에 이제 또 효과가 있는 오일을 같이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단면적인 어떤 아로마만 배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오래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5주 배웠다고 해서 모든 이제 그 실력이 딱 갖춰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문제 의식도 네. 이렇게 자격증을 발급하시는 쪽에서는 또 많은 분들한테 자격증 발급 실적도 있어야 되고 네. 자격증 발급을 통한 또 수입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 발급을 하겠지만 네. 이제 그걸 받으신 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이것들을 다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입문의 과정인 거지 네, 그것이 자체가 맞아요. 전문가적인 기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수없이 많은 임상들을 네.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어쨌든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인터넷 같은 곳에서 한번 이런 쪽에 가르치신 그쪽을 찾아봐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네. 어떤 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닐 테니까. 네,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 상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같이 그 배움을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나누면서 사례를 나누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터디 모임이 있어서 항상 그 스터디에서 서로 브랜딩해서 만들어주고 그거 써보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다. 어떤 분한테 이런 거를 권해드려서 그분이 사용을 했는데 어떤 반응이 있었다. 이런 것들 계속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유지될 수 있는 곳에서 배우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 어떤 거든지 부작용은 있어요. 사실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는 없잖아요. 어떤 거든지 있잖아요. 근데 크게 부작용이 있다라는 건 이제 너무 과하게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민 반응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초창기 사용할 때 제가 오른쪽 귀에서 이제 약간 귀 안에 습진, 그 면봉으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파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네네. 제가 약간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귀에 그 습진이 생기더라고요. 귀 안에. 그래서 그거를 고치고 싶어서 아로마를 이제 티트리가 되게 좋다고 그래서 티트리를 사용하는데 절대로 면봉에 묻혀서 귀 안에 넣지 마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무시하고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그거를 이렇게 적용하니까 과민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는 거를 안 하면 되는데 하루에 2번 이상 사용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는데 꼭 그 말을 안 듣는 저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크게 어떤 과민이나 사실 부작용이라는 게 과민 반응이거든요. 네, 이제 뭐 이렇게 너무 과하게 써서 피부가 좀 일어난다던가 그런 것만 지켜주시면 크게 부작용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까 같아요. 초반에 말씀해 주실 때 시중에 나와 있는 아로마라고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농도를 좀 희석시켰다 그럴까? 네. 이렇게 사람한테 써도 어느 정도 써도 이렇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순화시킨 것들이다 네. 보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과하게 내가 사용하지 않는 네. 한 큰 무리는 네. 없다.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알고 계신 어떤 분은 이제 자녀가 너무 심한 아토피다 보니 치료가 되질 않아서 나름대로
대체 요법이라고 할까 민간 요법이라고 네. 하는 뭐 몸에다가 진흙을 묻혀본다든가 아.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 네. 의사 선생님이 네. 아니 배우실 만큼 배우신 분이 애들한테 왜 이런 짓을 하냐.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네. 더 안 좋아지게 됐던 그런 결과들을 네. 낳아서 어.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사람의 심정이나 감성 쪽이 네. 아니라 지금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것들도 어떻게 보면 대체요법인 거잖아요. 네. 정식적으로 의사한테 치료받은 게 아니라 네. 이런 거 쓰면 뭔가 내 몸의 육체적인 증상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테라피라고 하는 네. 쪽에 연결이 좀 돼버리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공식적인 의학계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까 뭐 네. 어떻게 수용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적인 어떤 기능으로 사용을 하시는 병원들을 좀 봤어요. 산부인과 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그 산부인과는 여성이고 태아가 있잖아요. 네. 그런 산모들한테 좋은 어떤 오일을 사용을 해서 테라피적인 요법을 사용하는 그런 산부인과도 있고 또 제가 본 거는 그래요. 산부인과.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뭐 피부과면은 피부과에서 피부에 조금 더 탁월한 어떤 오일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아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피부 테라피를 하시는 그런 병원도 있고. 그래서 보조적인 부분에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실 뭐 인정은 하지 않는 거죠. 뭐 의학 아시잖아요. 의학계 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것들은 조금 그렇게 도움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인정은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뭐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연구 논문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로마에 관련된 것도 그리고 아로마가 대체 의학이잖아요. 예전에 현대 의학이 이제 뭐 있기 이전에부터 있었던 아로마의 이제 뭐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검증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냥 그 현대 의학이 있기 전부터 계속 사용을 해오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역사가 꽤 길죠, 그러면? 네, 역사가 꽤 뭐 태초부터 있었으니까요. 이거 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로마라는 게 이제 어떤 추출법이 이제 발명되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식물에서 오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을 한 거죠. 아, 그러겠네요. 네, 그런 치유적인 그때는 치유였죠. 그때는 치유가 된 거죠. 왜 예전에 영화 네. 보면 클레오파트라가 네.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거기다가 네. 막 이렇게 꽃잎 쫙 뿌리고 네. 이게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서 향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거기서 엑기스를 좀 네. 뽑아서 네. 추출해가지고 자, 네. 그러면 네. 향기인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자주 사용하는 게 디퓨저잖아요. 또. 네. 디퓨저와 아로마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디퓨저와 아로마, 그러니까 아로마 오일 디퓨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중에 나오는 어떤 디퓨저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오일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디퓨저로 사용할 때는 거기에 이제 뭔가 더 브랜딩을 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아로마를 이제 활용하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디퓨저로. 디퓨저는. 네, 그렇게 발향을 하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신체에 국소 도포라고 해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신체에서 아로마 마사지 어떤 통증이 있는 부분에 어떤 효과적인 아로마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마사지를 해서 또 효과를 보시기도 하고 또 섭취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로마 섭취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그렇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신체에 이제 먹는 거는 어떤 거든지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먹을 수 있는 오일이 따로 있어요. 다 오일을 먹을 수는 없고 먹을 수 있게 나온 이제 외국에서 수입이 될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통과할 수 있는 네. 그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의 안전거래에 이제 통과가 되는 부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섭취하는 건 정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더 충분히 의논하시고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오일 말씀하신 것처럼 전 오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해바라기 씨 오일 네. 음식할 때 역시 먹는 것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오일 마사지에서 네. 그 바르는 거 네. 그다음에 냄새 하는 거 네. 디퓨저도 네. 아로마의 그 하나의 방법이다 사용하는. 네. 네. 그러면 아로마라고 하는 것들을 흔히 이제 보통 아까 말씀하실 때 향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선생님이 주로 쓰시는 거는 이제 향을 맡아서 쓰시는 걸로 주로 하신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디퓨저로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희석시켜서 좀 양을 많이 해서 날아가는 것이라고 좀 느껴지는데 네. 직접 아로마 병 보면 좀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근데 되게 가격은 그러니까 엄청나죠.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와 가격대가 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로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출 방법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양이 되게 적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오렌지나 레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착즙을 하면 양이 꽤 나오잖아요. 근데 로즈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을 뽑더라도 그거에 대한 사용되는 뭐 로즈의 양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즈를 한번 이렇게 맡게 되는 것도 굉장히 저희 테라피스트들은 되게 영광이다. 한 방울만 하는 이게 정말 기적의 한 방울만 이러면서 굉장히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퓨저 할 때 이제 대부분 요가나 명상할 때 또 이게 도움을 줘요. 네네.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디퓨저를 해놓고 요가할 때 명상할 때는 잡념을 지우고 뭔가 집중하고 안정을 취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이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도움을 주는 뭐 디퓨저를 해놓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퓨저 향하고 아로마 향하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직접 아로마 오일을 발향해서 이제 뭐 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손바닥에 넣고 이렇게 발향하는 거랑 또 디퓨저는 어쨌든 간접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향수는 어때요? 향수는 어떤지 화학적인 어떤 것들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천연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화학적인 어떤 부분에 가공이 되기 때문에 다르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향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향수의 향이 있고 전 디퓨저의 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향이 있는 상태에서 또 향기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을 또 조향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로마 테라피에서 향도 조향사랑 연결이 또 돼요? 조향사 조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천연 이 오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조향하는데 좋은 천연 오일을 또 이렇게 더 첨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향은 조향인데 이제는 뭐 아로마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로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아로마도 그러면 향으로 이렇게 향수처럼 이렇게 붙이면 향이 오래 가나요? 아니요, 그거는 휘발성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조향을 이제 향수를 만드시는 건 지속력이죠. 향을 좀 지속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하시는 거고 아로마는 좀 휘발성이 강해서 지속력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향을 내 몸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어떤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솔직히 향수는 어떤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아로마는 어떤 것들을 좀 호전되고 개선되는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내가 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 아로마를 써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뭔가
지금 상태보다 조금 어떤 부분들을 좀 호전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쓰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말 그대로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을 때 이때 네. 잠깐 맡으면서 이제 네. 진정시킨다든가. 네. 그런 부분이지 향을 지속하기 위한 부분은 네. 아 그러면 그 진짜 몇 가지만 얘기를 해줘 보세요. 지금처럼 불면증 네. 아니면은 막 불안 농도를 낮춘다든가 네. 또 어느 경우에 아로마가 효과가 있나요? 그런 지금 이제 몸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신체에 대한 부분도 불면증이 가장 요즘에 많이 호소를 하세요. 네. 불면증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저는 주로 감정적으로 좀 케어를 받고 싶은 분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근데 감정적인 이슈가 저한테는 제일 크고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만 놓고 보더라도 네. 막 화가 났는데 이 향기를 네. 맡으면 진정이 된다. 네. 어떤 게 있나요? 향기가? 그래서 그게 이제는 화도 네. 어떤 화냐? 네, 어떤 화냐, 묵은 화냐, 지금 신생 화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코칭을 제가 이제 수년간 해외 오면서 이 아로마를 통해서 그게 호전되는 반응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임상을 하면서 이거 정말 나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도 나한테 있는 화인지 아니면 누군가 대상이 있는지 그 대상이 누군가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요.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남편을 대상으로 했을 때하고 향이 틀려질 수 있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감정오일 하면서 이제 여기 포기브라는 브랜딩 오일이 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이 맨 뒤로 와 있는 거예요. 앞에 어떤 것들을 리딩을 해주면서 맨 뒤에 간 거는 조금 나한테는 지금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이렇게 비선호로 빼놓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질문을 했더니 사실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기도 싫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다음에 한 2주 정도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그게 앞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 향이 좋대요. 그러니까 그 향이 너무 싫어서 뒤로 보냈는데 2주 후에 보니까 그 향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온 이유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때 코칭을 받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봤자 나만 힘들다. 그 사람을 미워해봤자 나만 힘들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향이 자연적으로 조금 맡을만 하게 됐고 앞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조금 향을 통해서 마음에 깊숙이 있던 것들을 다시 꺼내내면서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조금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선생님께서 하실 얘기가 참 네. 많으신데 네, 노래 한 곡 듣고 네. 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숨창식이 부릅니다.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지나쳐
우리의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모두들 가슴 속에 뚜렷있다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 자 떠난다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난다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난다 고래 잡으러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우리 이 음악이 나가는 동안 우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정리를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로마 네. 테라피라고 하는 큰 영역 속에 어떤 네.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로 가시는 부분도 네. 있고 어떤 부분은 피부로 가는 부분이 네. 있고 선생님처럼 감정으로 가는 부분이 네. 있다. 이제 그거는 접근하는 방법도 틀리고 이제 그 다루는 방법도 틀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선생님은 감정 쪽으로 접근하셨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그 네. 사람한테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것들을 향을 맡아봐라고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먼저 감정 오일이라고 하는 샘플 비슷한 것들을 한번 맡아보게 하고 그 네. 중에서 자기한테 끌리는 것들을 네. 가지고 왜 이 냄새가 끌렸는지를 이제 네. 감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코칭을 해주신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잘 짚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로마 테라피라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물론 아로마 테라피의 전 과정 자격을 갖추면 이제 뭐 피부라던가 다이어트라던가 신체적인 부분에 어떤 효능이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적용하실 수 있고 거기에서 저는 감정이라는 부분 원래 이제 그쪽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더 플러스 시켜서 감정이 저한테는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완전히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너무 든든해요. 그러시겠네요. 네. 그 밥벌이가 되면 저도 좀 해보죠. 환영합니다. 저희 전문가 과정을 계속 열고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도 하고 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만나서 또 스터디도 계속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야,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나도 네. 한번 네. 뭐 배워보고 싶어 아니면은 그냥 한번 나도 상담 받고 싶어 네. 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네. 제가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밑에다가 네. 저 네. 링크를 연락처. 네. 달라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선생님 그럼 이렇게 딱 사람을 딱 보면 네. 이제 뭐 그런 거죠. 사람을 보면 아는 건 아니. 아까 본 냄새를 맡아봐야 얘기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례를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절대 겉으로 봐서 판단하지 말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저의 마인드예요. 네. 제가 일단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겉으로 딱 봐서 저럴 것이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이 감정이라는 것을 하면 감정 코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듣는 거거든요. 경청인데 제가 그런 판단을 해서 들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의 말이 100% 다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첫 번째 보고는 기본적으로 3초에 다 이렇게 스캔이 떠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지향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는 그 질문을 주셔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들의 저를 바라보는 편견이 있어요. 감정 코칭인데 왜 이렇게 뭔가 다 포용하고 다 수용하고 다 안아주고 따뜻하게만 그렇게 해줄 것 같은데 저런 냉철한 부분이 있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나 다 그렇게 품는다는 게 상담사나 감정 코칭을 하는 코치가 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함께 가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고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제가 딱 봐서 이럴 것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조금 무리가 있고 이 이제 녹음이 끝나고 감정 오해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이제 후기는 다음 녹음하실 때 좀 후기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집안 식구들의 그날 우리 네. 식구들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면 네. 그럼 오늘은 요 향을 우리 가족들한테 적용하고 뭐.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오일 전용 디퓨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디퓨저 기계 이제 그 도구가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분위기가 딱 이런데 뭔가 이 분위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오일이 좀 필요해. 그러면 제가 이제 좀 브랜딩을 해서 틀어놔요. 그걸 간접적으로 그걸 맡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좀 대화를 좀 딥하게 하고 싶은데 뭐 질문하면 싫어하잖아요. 요즘 이제 더군다나 엄마가 질문하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근데 감정을 이제 오랜만에 해볼까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술술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가족한테 또 적용하는 게 아니 혹시 그런 향은 없어요? 두 가지. 네. 삼겹살 먹고 싶을 때 이 향을 맡으면 식욕이 떨어지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향을 틀어놓으면 갑자기 좀 그 싸나운 와이프가 있어요. 제가 이따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거 효과 좋으면 네, 제가. 네. 예. 우리 선생님께서 워낙 아로마 테라피 쪽에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야기가 아주 편하게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네. 1시간 갖고 너무 짧았는데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로마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요 유튜브 밑에 주소하고 연락처를 남겨놓겠습니다. 연락을 주셔서 우리 양하연 선생님하고 한번 깊이 있는 상담해 주시면 많은 도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생님 뭐 더 하실 얘기가 많겠지만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승철이 부릅니다. 마지막 콘서트. 지금 슬픈 내 모습은 무대 뒤 한 소녀 애써 눈물 참으며 바라보고 있네. 무대 뒤에 그 소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손 곱게 모고 바라보며 듣네 나의 길을. 소녀는